프레젠테이션에 앞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희 회사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회사 설립 이후 7월에 제로스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며 15년에 저희 제로스의 핵심 기술인 듀얼스크류 구동 방식에 대한 특허를 인증받았습니다. 16년 3월에 환경 인증 취득 이후 각종 인증을 취득해왔으며 4월에는 코리아 파워 리더 친환경 부분 생활가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제로스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면은 크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그다음에 조리 과정 중에서 생기는 쓰레기, 그다음에 저희가 먹다 남은 잔반에서 생기는 또 장기 보관했다 버려지는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4,000톤 정도이며 이런 부분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뭐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의 주범, 그다음에 과다한 수거 처리 비용, 2015년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가 발생됐으며 경제적 손실은 한 18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 처리 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으로 지역 감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각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발생되는 곳에서 차단해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을 하거나 보조 사료를 쓰거나 퇴비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 법적으로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고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 음식물 특성상 기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대형 처리장에서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대형 처리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소형 처리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보시면 현재 좌측에 있는 그림은 3개월 된 아파트의 배수관입니다. 현재 다른 회사의 제품들에서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런 많은 고용물들이 끼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으며 우측에 있는 저희 제로스 제품은 배관 형태로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음식물을 먹는 나라입니다. 제로스는 수분이 많고 음식 냄새가 심한 우리 음식에 맞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음식물 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로스의 혁신적인 기술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음식물 처리기는 듀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식물이 갖고 있는 전분과 식이섬유를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 줍니다. 이것이 저희 제로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외에 핵심 기술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전기료 부분이 굉장히 쌉니다. AC 전원을 쓰는 게 아니라 DC 12V 전원을 쓰기 때문에 24시간 사용해도 한 달 내에 사용해도 10kW 미만의 전기량을 사용합니다. 악취 걱정 강제 배기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젖은 음식물 쓰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 건조가 되기 때문에 자연풍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용법이 없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 싱크대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스가 주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하면 항상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화는 우리 근접에 있는 발전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5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자연순환 기본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가 넷인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네, 건조 방식이라서 주방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로스 음식물 처리기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원래 조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지난주도 그렇고 연말에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출근할 때 보니까 그냥 사방에 꽃들이 펴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관목들 많이 심었는데 이제 그 많이 심은 결과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더 심어야 됩니다. 영보국장 알았죠? 그 아침에 좀 잠이 덜 깬 분들 아침에 그 송라 태권도 팀 보고도 잠이 버떡 깼을 거예요, 그죠? 아유, 꼬마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눈초리가 그 보통 아주 초롱초롱하지가 않아요. 그 예술 동아리 대회 때 우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이 저 정도 훈련, 저 정도 이제 모습을 보이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노력이 그리고 모든 정성이 깃들여지면은 결과물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 그린텍에서 음식물 제로스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물 특히 이제 음식 쓰레기 쓰레기 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금년 전반기 내에 이제 우리가 해양 투기가 이제 없어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RFID 형식으로 해서 이제 통에다가 이제 아파트별로 버리게 되죠.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출량도 상당히 줄여야 되겠지만은 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음식은 먹는 것보다 남기는 게 더 많잖아요. 음식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것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음식물 적게 만들어서 먹을 만큼만 담아가고 막 먹자 이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배출량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적게 만들고 또 이제 음식에는 이제 수분이 많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 태성에서 발표했듯이 음식물 이제 물기를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건조시켜서 냄새 없이 배출하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시기적절하게 잘 개발을 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수동에서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가지고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중요합니다. 지금 해양 배출, 해양 투기를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6월 말까지 저거는 전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RFID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량 그리고 음식물 자체를 좀 줄이는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AI가 많이 돌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구제역까지 방어를 잘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한 마리의 AI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악몽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엄청 신경 많이 써서 그냥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예방시설 설치하고 많이들 했어요. 그게 노력 끝에 이제 잘 됐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AI 때문에 고생했고 또 이제 덕성 내각간 고속도로 이렇게 했고 장애인 날 행사 준비들 잘해서 이번에 좀 색다르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즐거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에 프랑카드가 걸렸습니다. 규제개혁 정부에서 평가했는데 3년 연속 1등을 해서 대통령상 또 받았네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대통령상 받고 장관하고 그때 식사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저 행정복지센터 출범하면서 이제 장관이 우리 남양주시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 또 1등을 했네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아시아 행정학회에서 도시 혁신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남양주시가 받았습니다. 우리 저 부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가지고 또 박수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 부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담당자도 와가지고 또 우리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또 내부적으로 의논해보겠다고 아주 긍정적으로까지 평가하고 갔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빅데이터 내지는 이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행정에 도입한 예가 전 세계적으로 없대요. 유일하게 우리 남양주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해가지고 도시 혁신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초니까 아마 이 최초라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도 그 학회에서조차도 상상을 못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놀랍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혁신상이라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한테 줬다. 앞으로 더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네요.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이죠. 남양주 4.0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 지능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남양주 4.0을 발표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현장에 도입을 해서 접목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혁신상도 받았고 또 이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림만 근사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 편리성을 우리가 시민들이 맛봐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능형 이런 스마트 도시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민원장 전부 체크해 보면 제일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교통 문제예요. 교통, 복지, 안전. 도시가 안전해야 되죠. 사고가 없어야 돼요. 재난재해가 벌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또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항상 뒤따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설령 발생됐다 그러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빨리 이렇게 복구가 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안전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도시 또 이제 우리 행정 서비스, 복지, 교통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능형 도시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동 이용 시설,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능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양주 4.0,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뭐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다들 뭐 지가 다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너나 나나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고 기계가 다 해버리고 스마트폰이 5G 제 5세대 이동통신이 나와서 그걸로 다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일자리 뭐 먹고 사느냐? 그 잘하는 사람들만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능형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부분, 위험한 현장.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일들 또 골치 아픈 일들 잘 안 하려 그러니까 3D 업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행정복지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안전,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우선 도입을 선별적으로 하고 또 일자리를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흐름 따라가면은 선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선별적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왜? 흐름대로 쫓아가니까 그 큰 물줄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두주자로 가자, 대표 도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흐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맞춤형, 우리 실정에 맞는 남양주 4.0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만들어냅니까? 그거는 기초 실력이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코딩 교육 받아야 된다. 또 아니 무슨 행정에 무선 교육까지 와서 강의 들었죠, 여러분들, 그죠? 무선 통신까지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무선 통신이 왜? 이 제 5세대 이동통신 또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인공지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건 전부 센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무선 통신에서 근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코딩 교육이 뭡니까?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 그리고 무선 통신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강의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에서 공무원들한테 그 무선 통신 교육 시키는데 봤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이유를 알고 덤벼들어야 된다. 이런 기본이 알면은 선별적인 응용이 가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만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별적으로 흐름대로 가서 일자리 다 놓치고 또 남 쫓아가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는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 특성에 맞는 그런 남양주 4.0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응용이 되고 창의력이 나온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양주 4.0 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려되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특성에 맞게끔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5월 원래조회 때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의 달이. 가정의 화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부부 사이가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냐 또 이렇게 좀 위험한 가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존 가드맨이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인간관계 마법의 5대1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법의 5대1 법칙.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15분만 이렇게 듣고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서로들 긍정적인 얘기를 다섯을 하고 또 그러니까 칭찬 얘기죠. 뭐 이런 얘기를 5대1 부정적인 얘기를 1 비율로 5대1 비율로 한 부부하고 거꾸로 1대5의 비율로 대화를 한 부부하고 10년 후에 95%가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5대1이 아니라 1대5짜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치명적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상대를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이 가슴에 못을 박는. 요즘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상대방 씹는 거는 뭐 그건 저 다반사고 경멸하는 거는 너무 하는데 이 대통령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 특히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제 우리도 3만불 시대가 이제 아직 못 넘었지만 넘어가는 즈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남탄 많이 하고 남 욕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다 그러는데 그럼 누굴 찍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나마 죽게 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대화도 긍정 5, 부정 1 이렇게 하더라도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형제끼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5월의 달에 특히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해놨죠. 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는 것,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특히 소외된 이런 그려진 이런 부분들이 부부에서 계신 분들이 절대 섭섭하지 않도록 또 혼자 나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